이것도 이번에 궁금한 거 있구나. 이거는 녹용이에요. 뭐 이게 기력 회복에 좋다고. 이거 선물을 가져오는 예. 거. 앉으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간단한 선생님 자기소개부터 좀 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남 부여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조중석입니다. 1945년 해방동인데요. 그러니까 만 75세, 75세이고 또 처음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 당시는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65세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1년 후에 김세진 부장님의 권유에 따라서 사이버대학에 입학해서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1년 과정을 마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사로 또 근무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간 동안 하시는 건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6년 동안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은퇴해서 유림회관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대구에 있는 YWCA 그 단체에서 하는 요양보호사 자격 프로그램에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서 3개월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1기 자격 시험에 응시해가지고 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고향이 부여로 돌아와서 저 장모님이 부여에 있는 사랑요양원이라는 요양원에 입소해 계셔서 문병차 왔었어요. 문병차 왔는데 그 원장님이 우리들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물어보시기에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 노인회에서 총무로 퇴직 후에 일하고 있다 그랬더니 요양원의 원장님이 그러면 그 두 분이 그러면 장모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 요양원에 근무하시면 어떻겠나 물어보면서 하게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우리 고향으로 다시 오는 것도 좋지 않겠나. 더구나 우리 장모님을 곁에서 근무하면서 모시면서 그런 상황 아래서 근무하면 더 뜻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일단은 대구로 왔다가 결정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입소 전에 어떤 조건을 원장님한테 제시했느냐면 제가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일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원장님이 물어보시기에 저는 교직에서도 있었고 또 책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무료하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이분들을 모아서 이분들한테 옛날 얘기에 뭐 흥부한울보라든가 뭐 장화홍련정이라든가 이러한 책을 읽어드리면서 구수하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하나 하고 또 이분들이 그래도 젊었을 때는 좋은 노래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할 텐데 이분들한테 제가 노래도 함께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더니 원장님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우리 요양원 안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여태까지 알지를 못했는데 한번 선생님이 그러면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저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으로는 취업을 했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선생님? 자격이 이제 요양보호사.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계가 온 거예요. 어떤 한계가 온 거냐면 어르신들을 돌보아드리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임무인데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영역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영역이지 요양보호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저는 의욕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교회라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사랑방이라는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을 안내해주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문의를 했더니 그 길을 안내해 주셔서 김세준 부장님이 해주는 그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회복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동안 이 자격증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네. 취득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컴퓨터를 이렇게 또 다루는 일들이 네. 많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진 않으셨는지. 컴퓨터를 다루는 점이 그것이 어려운 점이었어요.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김세준 부장님 안내해 주신 대로 그대로 거기에 사이버 대학에 접속해 가지고 강의 듣고 또 이것을 리포트를 쓰고 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보다도 대학원에서도 계속 리포트를 했고 6년 동안 대학하고 대학원에서의 강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이버에서 저녁 공부라든가 자연스럽게 그 강의가 저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도움을 받아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면 사회복사 자격증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때 혹시 주변에서 어떤 반대는 없었는지? 주변에서 제가 이거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시력도 이제 또 청력도 이런 것도 저기 하지만 강의를 그렇게 늦게까지 들어서 이걸 할 수 있겠나.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가능하겠나. 그렇죠.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문제는 어려움이 없다. 그동안에 뭐 해온 것이 공부니까. 그런데 취업에 관한 것은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로 시작을 해서 요양보호사 근무 중에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따로 할 필요는 없었던 셈이죠. 그래서 취업에 대한 걱정 또는 공부에 대한 걱정 그런 것은 별로 없이 어려운 점 없이 이렇게 진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시는 동안 그래도 나이가 고령의 어떤 뭐 현실의 장벽에 부딪힌 적은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막상 근무를 하시는 동안 나이에서 오는 한계가 없으셨는지. 그것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으로는 그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비슷한 연령대니까, 물론 뭐 80, 90 되신 분도 계시지만 비슷한 연령대니까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었죠. 영어로 한다면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understand. understand이라는 것을 보면은 뭐하고 합성하냐면 understand. 그 사람들의 입장에 내려서서 보면은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라포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그게 있잖아요. 친화감. 어떻게 친화감을 나눠서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나. 그럴 때 나는 이제 비슷한 연령대에서 이렇게 하고 또 대상이 아주 중증인 분은 아니에요. 누워 계시거나 또는 치매가 심하신 분은 제외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지만 적어도 멘탈이 괜찮고 또 이렇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분들과의 친화감이 있었고, 특별히 제가 그분들하고 친근감 있는 것은 노래를 서로 하게 될 때 그것이 친근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어르신들은요 마이크 없으면 노래가 안 해요. 심지어는 마이크 없으면은 숟가락이나 소주병이라도 손에 쥐어주고 해야 노래가 나와요. 그냥은 하라고 하면 나 노래 안 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 키보드 같은 거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노래방 기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무슨 노래 하시겠나 해서 번호고서 마이크를 들으면은 노래를 하는데 영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박자감, 그 리듬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노인분들은. 그래서 쿵짝쿵짝하고 저기는 나가는데 이분들 노래하면은 영 이게 엇박자라서 오히려 그 노래방 기계가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낙원상가에 가서 키보드를 하다가 키보드에 마이크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앰프 노릇을 하죠. 그렇게 들려주고 그분들이 노래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하는 대로 거기에 박자를 맞춰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옛날에 쉽게 말하면 요즘에 트로트라든가 뽕짝이라든가 그런 것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악보도 필요 없이 그분들 좋아하는 것들 한 80곡 정도를 이 메들리로 작성을 해서 그분들이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 할 수 있는 이것을 악보는 필요 없고 글자를 큰 글자로 보기 좋게 큰 글자로 해가지고 1절, 2절 큰 글자로 해서 그분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매수가 한 70매, 80매 되는 그 중에서 뭐 하시겠나 해가지고 그걸 드리면은 나는 이거 하겠다면 글자 아는 분이 많으니까 글자를 모르는 분은 그냥 노래로만 하지만 이렇게 해서 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아주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성공적인 소리를 해서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그 제목을 참새와 종달새의 사랑방 프로그램 하모니. 만드셨던 거. 네, 이것이 제 프로그램 제목이었어요. 이것이 중부권에 있는 국민연 건강보험에서 경진대에서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더 보태고 빼고 할 것 없이 그대로 이 경진대회를 출품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경진대에서 대상으로 채택돼서 상금도 100만 원을 받았죠.